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1 미묘한 균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늦은 밤 거실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잠들어 있고 남편은 헤드폰을 쓴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의 모니터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인터넷 BJ 루미가 보입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남편은 채팅창에 루미님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고 곧바로 별풍선 1000개를 선물합니다. 툭툭툭 별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루미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우리 오빠. 사랑해요. 라고 외칩니다.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새벽 1시 남편은 조용히 헤드폰을 벗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남편의 인기척에 잠이 깼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지갑을 몰래 열어봅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 영수증 여러 장이 들어있고 BJ 후원금이라고 쓰인 내역이 여러 개 보입니다.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내의 독백 이 사람. 또 BJ한테 돈을 보냈구나. 지난달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내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남편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좀 바쁘네.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고 아내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감이 쌓여갑니다. 다음날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봅니다. 인터넷 방송 BJ 루미에게 보낸 메시지들과 대출 관련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출 한도 증액이라는 문자에 아내의 손은 떨립니다. 아내는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내의 독백 이 사람.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걸까?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2부 숨막히는 침묵. 일상 속에 스며든 불편한 침묵과 아내의 불안감이 고조됩니다. 남편의 대출 문자를 확인한 후 아내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다시 말을 건넵니다. 아내 여보 요즘 우리 생활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식사를 하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귀찮다는 듯 답합니다. 남편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남편의 대답에 아내는 순간 울컥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아이들과 잠시 놀아주는 척하다가 곧장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헤드폰을 쓴 채 모니터에 몰두하는 남편의 뒷모습은 아내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아빠에게 그림을 보여주려 서재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들 아빠 내가 그린 그림 봐봐. 하지만 남편은 헤드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듣지 못했고 화면 속 BJ 루미는 남편이 보낸 별풍선에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오빠.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급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풀이 죽은 채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아들 아빠가 나 안 봐줘. 아내는 아이들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남편은 헤드폰을 벗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내 요즘 왜 그래? 자꾸 컴퓨터만 보고. 그리고 대출 문자 그거 뭐야? 우리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 나도 스트레스 풀 곳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대출은 회사 일 때문에 잠시 필요해서 받은 거야. 곧 갚을 거니까 신경 꺼. 남편의 싸늘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재 문을 닫고 나와 차가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독백 대체 언제까지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할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3부 폭발하는 감정. 일상 속 작은 사건이 부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남편의 차가운 대답 이후로 부부 사이에는 더욱 두꺼운 벽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나 주말에도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인터넷 방송에만 몰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변화를 느끼는지 예전처럼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서재에서 나와 핸드폰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여보 어디가? 아이들이랑 좀 놀아줘. 남편, 잠깐 나갔다 올게.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남편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뒤를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통화 중, 루미님, 제가 지금 좀 곤란해서요. 네? 네. 그럼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초조한 표정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또 그 BJ 루미라는 여자야? 그리고 곤란하다니 무슨 소리야? 설마 돈 문제야? 남편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내, 사생활?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당신 지금 회사 돈 횡령한 거야? 아니면 사채라도 쓴 거야? 대답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그래. 루미님이 지금 좀 어려워서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 별풍선을 너무 많이 쏘는 바람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카드론을 좀 받았어. 당신한테 말하면 화낼까봐. 남편의 고백에 아내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아내, 카드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여자가 뭐라고 당신 가족을 이렇게 망치고 있어. 대체 얼마나 더 돈을 탕진해야 정신 차릴 거야? 아내는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분노에 주눅이 든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미안해. 하지만 루미님은 나한테 유일한 위로였어. 당신은 항상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잖아. 아내, 뭐? 내가 잔소리를 해? 당신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돈 낭비만 하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부부의 싸움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들은 부부의 싸움 소리를 듣고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내의 독백,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있을까? 이혼.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4부 벼랑 끝의 대화. 무겁고 차분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아내와 현실을 외면하는 남편의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아파트 단지에서의 격렬한 싸움 후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아내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아내,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남편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잖아. 그런데 요즘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무심해. 남편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아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아빠가 자기들을 안 봐준다고 속상해하는 아이들 보면 내 가슴이 찢어져.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 대출까지 받아서 그 BJ한테 돈을 보내는 건 정말 아니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낭비할 수 있어?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당신도 같은 마음 아니야?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아내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보랴, 실적 압박 받으랴.
집에 오면 당신은 항상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아내, 그래서 그 BJ가 당신 편이라는 거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남편 루미님은 나를 인정해줬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가 최고라고 말해줬어.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당신은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잖아. 루미님은 나한테 유일한 안식처였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남편의 말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속에 자신이 아닌 BJ 루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독백 안식처? 그럼 나는, 우리 아이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오브 BJ 루미와의 만남. 화려하고 차가운 도시의 풍경과 진실을 확인하려는 아내의 불안한 심리가 교차합니다. 내용 구성. 남편과의 대화 이후 아내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여전히 남아있는 BJ 루미의 개인 SNS를 발견한 아내는 남편 몰래 루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루미의 라이브 방송에서 흘려들었던 주소를 단서 삼아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한 아내는 루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내 메시지: 안녕하세요, 루미님. 저는 루미님의 팬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괜찮으실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루미 메시지: 오빠 팬이세요? 여기로 올라오세요. 대신 팬이라고 너무 티 내시면 안 돼요. 저도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아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보았던 루미의 화려하고 발랄한 이미지와는 달리 직접 마주한 루미는 차갑고 건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팬을 만난다는 설렘보다는 귀찮음이 더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루미는 아내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이 수백만 원씩 후원하며 오빠라고 불렀던 BJ의 방은 라이브 방송을 위해 꾸며놓은 작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루미는 테이블에 앉아 아내에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루미,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죠. 혹시 오빠 사랑해요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루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루미네? 당연하죠. 별풍선 많이 쏘는 오빠들한테는 그렇게 말해드려요. 아내는 루미의 계산적인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아내, 저는 더피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아세요? 그분 와이프입니다. 루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루미에게 전했습니다. 아내, 저희 남편이 루미님한테 큰 위로를 받았다고 루미님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관계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남편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보내라고 하셨나요? 루미는 아내의 질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루미, 고작 별풍선 몇 푼에 그렇게 인생을 걸어요? 그 아저씨가 제 방송에 돈을 썼다고 해서 제가 그 아저씨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루미의 싸늘한 대답에 아내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믿었던 루미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거짓된 감정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독백 내 남편이 믿었던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아내는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루미의 방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6부 무너지는 믿음. 차가운 현실을 깨달은 아내의 절망과 뒤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의 후회가 교차합니다. 내용 구성. 루미의 오피스텔을 나온 아내는 멍하니 집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깨닫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설 용기조차 없었던 아내는 골목길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 여보, 왜 여기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내, 당신이 말한 안식처가 어디인지 알고 왔어. 당신이 유일한 위로라고 했던 그 여자 만나고 왔다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는 루미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 그 여자는 당신이 보낸 돈을 그저 고작 별풍선 몇 푼이라고 하더군. 당신이 힘들 때 위로해줬다고? 그게 다 돈 때문이었어. 오빠 사랑해요라는 말도 그저 돈을 더 벌기 위한 말이었다고. 당신이 인생을 걸었던 그 관계는 그 여자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그럴 줄은.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 그만해.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원비, 우리 생활비까지 다 날렸잖아.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고작 몇 푼에 그렇게 인생을 거냐고 비웃었어. 나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살 수 있겠어. 아내의 마지막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남편은 울면서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는 대신 그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허무함만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독백, 이 사람의 눈물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나는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어.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7부 남편의 후회. 남편의 처절한 후회와 아내의 단호한 마음이 충돌하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텅 빈 골목에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몸부림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내의 출근길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돕고 아이들과 놀아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빠를 어색해하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려 애썼습니다. 남편, 아빠랑 같이 보드게임 할까?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제안을 외면하고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내,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 남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 차릴게.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어. 제발 기회를 줘. 나 이제 루미 방송도 안 보고 대출도 다 갚고 열심히 살 거야.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정말 잘할게. 남편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남편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아내, 이미 너무 늦었어.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을 망쳤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아내의 단호한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대출금 상환 독촉 문자였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카드론 외에 다른 대출까지 받아 BJ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메시지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남편, 사실 카드론 말고도 더 대출 받은 게 있어. 루미님한테 더 큰 금액을 쏘려고.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의 추가 고백에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끝없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행동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아내의 독백, 이 사람과 함께 살면
나도 아이들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해.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8부 이혼이라는 선택. 차분하지만 무거운 분위기. 아내의 단호한 결심과 남편의 절망이 교차합니다. 남편의 추가적인 대출 고백은 아내에게 결정타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함께 살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불행한 가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결정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서류를 준비했고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결국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정법원 앞 아내와 남편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기 위해 마지막 절차를 밟으러 온 것입니다. 아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남편,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아내, 그건 이제 당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야. 나는 아이들을 위해 당신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수 없어. 아내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아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독백,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아내와 아이들을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남편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경제적 탕진을 증거로 제시했고 아내는 담담하게 자신과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판사의 결정이 내려졌고 부부의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아내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지만 남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독백,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야.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9부 마지막 가족 여행. 쓸쓸함 속에 피어나는 애틋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 내용 구성. 이혼 서류 제출 후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감사하며 아이들과 함께할 마지막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주말 난 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난 듯 제잘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며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가족은 함께 모래성을 쌓고 파도에 발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며 연신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 가족은 횟집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직접 회를 떠서 먹여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맛있어? 다음에 아빠랑 또 오자. 남편의 말에 아이들은 해맑게 웃었지만 아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에라는 약속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닷가를 가족은 함께 걸었습니다. 아내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남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당신을 힘들게 한 만큼 내가 벌을 받는 게 맞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독백,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아이들이 잠든 밤 아내와 남편은 펜션 테라스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당신 때문에 많이 울고 아이들 보면서 버텼어. 남편,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 아빠로 남아주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넷 BJ에 빠진 남편 -10부 새로운 시작. 희망적이고 차분함.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빚을 갚기 위해 작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 방송을 보지도 않았고 핸드폰의 모든 앱을 삭제했습니다. 남편의 독백, 내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어. 내 인생의 전부였던 가족을 잃었지. 이 모든 고통은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힘들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로지 빚을 갚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내 메시지, 아이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본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빌라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살뜰히 챙겼고 아이들은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자신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아내의 독백,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해. 그동안의 아픔은 이제 모두 흘려보내자.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식탁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남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아내와 아이들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록 가족은 해체되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